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여파 트레이저입니다.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보니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만 피부는 게 아니라 지금 기관들도 난리예요. 기관들도 지금 엉망이다 엉망. 지금 보니까 엉망입니다. 벌써 혈세 뭐 116조 날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다 있어. 116조 뭐 국민연금, 뭐 KIC 이런 데 지금 난립니다. 상반기 투자 손실이 눈덩이에요, 눈덩이. 그래서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. 뭐 개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안 좋다는 거죠, 결국은. 너무 안 좋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응?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만 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. 그냥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. 다시 또 원상복구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인전 그 날아간 국민의 돈이 얼마냐? 116조 정도 넘는 것 같다.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봐요. 116조. 국민들이 낸 그 보험료 가지고 운용하는 우리 국민연금, 그리고 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그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국부펀드가 있어요. 한국투자공사. 이쪽에 그 운용 손실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장난이 아니다. 크다.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이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이 3천억이 3천억. 또 론스타에다 돈 줘야 돼요. 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또 이야기냐.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투자자하고 국가 분쟁 그 해결 제도가 있어요. 이 사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그 중재판정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렇다는 겁니다. 론스타 측이 인전 주장했던 46억 7,950만 달러 정도 되는가 봐요. 6조 3천억 중에 약 4.6%, 그 2억 1,650만 달러 같은데, 참 2억 1,650달러인 것 같네. 하여튼 이 정도 됩니다. 2,9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을 했어요. 다행이네요. 6조 3천억 배상도 큰일 날 뻔했는데, 하여튼 2,900억, 약 3천억 정도를 배상해라. 여기에 또 이자가 있어. 그러다 보니까 3천억이구나. 이자가 약 185억 정도를 또 포함을 하는가 봅니다. 그래서 금토학에 따르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익금을 제외하면은 순손실 금액이 76조 7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. 76조 7천억.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8%를 기록하면서 금액도 커지는 것 같네요. 그 7월 말 그 금액가 중에 기준을 했을 때 누적 금융 부분 수익률이 마이너스 4.73%다.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.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실인 것 같아요. 양경숙 그 의원실에 보니까 의원 따라가지고 상반기 총 자산 수익률은 마이너스 13.83%. 그 21년 말 전체 운용 규모 2,050억 달러를 고려하니까 283억 5천만 달러를 넘는 손실을 냈다. 그럽니다. 283억 5천만 달러. 약 39조 4천억 정도의 규모예요. 그 국민연금하고 KIC를 합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16조 정도를 손실을 기록했다. 그런 겁니다. 국민연금의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9.58%야. 가장 저조하고, 해외 주식 마이너스 12.59%, 국내 채권 마이너스 4.85%, 해외 채권 마이너스 1.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, 대체 투자가 한 7.25% 정도 수익을 기록했습니다. 역시 국내 주식이 참 재미없네요. 거의 마이너스 20%라서. KIC의 자산별 수익률을 보니까 주식이 마이너스 21.17이야. 완전 피봤네, 보니까. 채권 마이너스 14% 정도 되고, 전통 투자 전체, 마이너스 17.15%입니다. KIC가 전체 운용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약 40%라네요. 채권은 35% 정도 된답니다. 문제는 이 대체 투자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. 그런 이야기도 있고, 일단은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나섰어요. 그래서 신흥시장인 한국 등 국가의 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,
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환율과 물가, 금리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이제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국민연금은 그 해외 투자 그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은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더 높은 금리까지 준다면은 국제 금융 자본이 신흥 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. 국민연금의 추가 손실도 예상되는 배경입니다.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2% 초반까지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. 5년째 출산율이 0%의 초저출산이고 초저출산. 국민연금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. 애를 안 납니다. 큰일입니다. 지금. 그래서 미래 세대의 그 수가 늘어나거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야만 국민연금이 이제 받을 보험료 규모가 늘어나는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.81명인데 지금 그 OECD 회원국 평균이 1.5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거야. 압도적 꼴찌다. 전문가들은 조만간 0.5명 수준까지 갈 것 같다 그런 겁니다.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지금 큰일입니다. 그래서 2018년 제4차 그 재정 추기에서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가 봐요. 이럴 바에는 국민연금 없애는 거 아니야? 이거 이러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완전 작살날 것 같네요. 국민연금 메꾼다고.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그냥 큰일입니다. 하여튼 국회 예산처가 20년 자체 실시한 그 추계에서 보니까 2039년 적자 전환, 2055년 기금 고갈을 내다보는 겁니다. 2055년 큰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지난 그 9일날 국회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1990년생을 넘어서 80년생까지 받을 연금이 없다는 그 연금 제로설에 무기가 실리는 거야. 연금이 없어. 그래서 현 정부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김용호라는 그 순천향대 교수가 그래요.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결과는 가지고 있었던 그 포지션에 따른 결과라는데 최근에 3년간 그 수익률이 괜찮다가 역사상 최대의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. 여기 포지션에 대한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13년간 그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현재 상황이 단기적인 등락인지 아니 국제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.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면은 현재 국민연금은 체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겠죠. 과거 화랑이 외유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.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. 그렇죠. 장기 불황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이거 잘못 운영하면은 진짜 큰일 나겠네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연금 차라리 안 내고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.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직원들 먹여 살리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국민연금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지금 문제입니다. 주식시장도 안 좋으니까 결국 연금들도 다 피곤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고 또 댓글을 보니까 요즘 또 손실이 좀 많이 불어나고 있겠죠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우선주가 이제 사만전자야. 사만전자다 보니까 49,700원까지 갔죠.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벌써 이제 5천만 원이 코앞에 왔다. 5천만 원이. 단지 보이는 건 사이버 계좌일 뿐이다. 뭔데 그래도 보는 기분은 별로 썩 유쾌하진 않겠죠. 마이너스 계좌라서. 하여튼 제 영상을 보면서 멘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힘들지만은 버텨냅시다. 저도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야. 여러분 솔직히 다 마이너스잖아. 작년부터 매수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아니면 어떻게 했어? 플러스겠어요. 힘들어도 뭐 이 꽉 물고 버텨야겠죠.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또 재밌게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꾸 우울해하면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. 응? 투자하면서 우울증까지 걸리면은 이건 할 짓이 아닌 겁니다. 절대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호가창 쳐다보지 말고 주식창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좀 기분을 달래야 돼요. 여러분 달래야 합니다. 달래면서 차분하게 평정심을 갖고 우리가 흘러가야지 자꾸 보면 이거 뭐 스마트폰 쳐다보고 맨날 어플이나 뜯어보면 안 돼요.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럴 시간에 차라리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좀 뭔가 좀 유쾌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되면 나가서 술 한잔도 마시고
좀 사람들과 좀 어울려서 친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과 결이 맞는 그런 친한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불금 아니에요. 그러리라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